116, 117 이 그림 있잖아요.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상고 나와가지고 재무제표 배운 사람들조차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회계과 나왔는데도 몰라. 설명을 못해줘, 사람들한테. 손익계산서가 뭐에 쓰는 건지, 재무상태표가 뭐에 쓰는 건지 설명을 못해주는 거예요. 3년, 2년 배웠는 학교에서. 제가 가게 한 지 3년째 들어가는데 이제 선생님은 3년이 아니라 10몇 년이지. 선생님 매니저였잖아. 이게 10몇 년 전부터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거를. 이제 알았어요. 아니 이제 알아도 돼. 선생님 40이잖아. 40. 60대도 모르니까 그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돈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왜 돈이 안 모이지? 안 모이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짜질구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결제 뭐 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건데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손익계산도 안 잡는다고. 손익계산도. 근데 선생님 정도는 손익계산은 잡아. 네. 근데 재무상태표를 안 잡아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대로 따로 잡아야 돼요. 귀찮아도. 별개로. 그러지 않으면 돈은 버는데 나중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어. 부자들은 귀찮지만 따로 대차대조표를 계산하고 앉아있다고. 항상 머리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처음엔 겁나 힘들고 저희도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으면 그게 그냥 된다니까. 힘들지 않게. 이게 진짜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저번에 딱 봤는데 충격 안 먹은 사람들은 부자들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자 못돼. 100년을 살아보세요, 부자 되는. 딱 이거 봤는데 충격이 딱 와야 돼. 아, 이런 거였어. 이런 충격이 와야 돼.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게 충격이 오지요. 나는 이 책 보고 처음에 이거 받았잖아. 나왔을 때는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왜 선생님 20년 전에 이거 봐? 네. 아니 선생님 끝까지 안 읽었겠지. 1, 2, 3, 4. 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스터디 하긴 하는 건데 진짜 충격이 빡 와야 돼. 나 이거 딱 보고는 아, 이 책이다. 내가 그동안 경영, 뭐 회계 이런 책들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경제 이런 책을. 이거 완전 신세계였어. 아, 이걸 알아야 부자가 되는 거였어. 그전에는 내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막 공부했을 거잖아요. 신문에 그거 한번 보세요. 요만한 회사 거 하나만 봐도 딱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 이건 아닌데. 내가 부자가 되려고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근데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118페이지. 내가 미국 최고 부자들의 스토리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내게 물을 때마다 몸을 움찔거리게 된다. 또 이런 말도 자주 듣는다. 난 빚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돈은 종종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을 폭로한다.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현금을 갖게 된 사람들, 즉 유산이 상속받거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아까 예전과 똑같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금 흐름 패턴의 가속화할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부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은요, 빨리 가난해지고
네, 더 많이 가난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런 돈이 생기는 순간 그걸 자기 걸로 만들면서 금방 부자가 돼요. 순식간에.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부자 부모 못 만나서 이 모양이지, 나가 돈만 있어봐 금방 부자 될 거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딱 감이 와요. 30분만 대화해봐도 아, 이 사람은 부자 마인드인지 가난한 사람 마인드인지. 그러니까 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에너지가 지나가면 사막화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큰 돈이 싹 지나가면, 지금 선생님은 그거 경험했거든. 감옥 갈 뻔도 했거든,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큰 에너지가 지나가면 산악화돼요. 만일 당신의 패턴이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라면 현금의 증가는 결국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없어 보세요. 떨어지면 그냥.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바보는 돈이 생기면 흥청망청 써버린다. 부자들은요, 돈이 딱 생기면 딱 잠궈요. 일단 잠궈요. 딱 잠그는 순간 이게 뭐냐면, 이게 써버리는 순간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딱 잠그는 순간 대차대조표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19페이지. 그래서 우리 그 사주에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재산은 없어도 부자가 돼요. 이런 개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사주라는 건 뭐예요? 선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재산에 대한 개념을 평생 모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버리면, 면세 선생님도 돈 벌 구멍은 많잖아요. 식상관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쌓는다는 건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이제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주에 선천적인 게 없지만 지식으로 공부해서 그걸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제 편제로.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거 하면 안 벌어, 벌어. 이거 하면 안 벌어, 벌어. 이거 하면 안 벌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뭘 할 거냐. 시간당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를 해야지, 선생님이. 그럼 만약에 시간당 돈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는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거기에 에너지를 쓰면 그걸로 시간은 끝나는 거잖아요. 재산도 거기서 끝나. 그럼 내가 뭐 나는 48시간인가 하루가? 나도 24시간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시간당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걸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이게 제일 많이 벌까? 이게 제일 많이 벌까? 이게 벌 것 같아. 근데 단지 뭐라고? 벌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또 할 수 없는 걸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건데 의논해봐야지. 어느 게 제일 많이 우리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게 딱 정해지면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 스타일 화들의 문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목하고 화의 문제가 그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조금 자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 있어요. 지금 2개 있는데 재고 있어요. 119페이지. 현금 흐름은 사람들이 돈을 다루는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이거예요, 이거. 부자가 되려면 이거라고. 아까 우리 앞에서 저번 주 배운 거 그거. 그게 뭐라고?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 셋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 현금 흐름. 여기 나왔잖아.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부동산하고 엮여야 되는 거라고. 그걸 고민해야 된다. 결국 남는 건 그거 같아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결국 남는 게 아니라 현금도 남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부동산은 그런 생각을 했잖아. 인플레이션,
입지, 이건 하지 마. 복리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는 거야. 현금 가진 사람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진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일단 그걸 팔지 않는 이상 부자가 돼. 무조건.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뭘 했는데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보유만 하고 태권도 했다고 다 부자 되나?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동산 했다고 다 부자 되나?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팔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다 부자가 돼. 부동산은. 그죠? 그거 이제까지 몰랐어요? 40년 사는 동안? 그러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판다니까? 아유, 그러니까 일단 내게 들어온 부동산은 진짜 가능하면 팔지 말아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한 6년 정도, 2026년부터 1인가구가 50% 이상 넘어간다는데, 그렇게 되면 큰 집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쉐어하우스도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그죠? 응. 근데 쉐어하우스 되겠어요? 그리고 큰 집이 왜 안 돼요? 왜? 서울에 되는 집들이 다 큰 집이지 작은 집인가? 아니,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많아지지. 응. 그래도 까모르는 거는 큰 집을 못 당한다. 그래서 저번에도 알아보니까 쓰리룸이 점점 없어지고 투룸이 제일 공간 활용도 쪽으로 봤을 때 건물 지을 때 쓰리룸을 짓는 것보다 투룸을 짓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번다. 건물주. 아니 어쨌든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사는 집 몇 평이에요? 100평, 200평짜리 살잖아. 그죠? 서울에 작은 집이 모자란 게 아니야. 큰 집이 모자란 거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24평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만 다루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초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가 나중에 프로가 되면 서울 가서 200평, 300평짜리 정말 좀 해도 있으면 큰 집 어. 사는 게 능력만 되면. 그치. 관리비 저거 하려면 큰 집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선생님네가 지금 초보여서 지금 작은 집 하라는 거지. 선생님이 능력이 되면 왜 작은 집을 내 빌딩을 짓지? 아니, 집이야 그런 건데, 이제. 집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주도 트렌드로 하면 안 되고 서울 트렌드로 해야 되고. 제주도도 보세요. 비싼 집이 어떤 집인지 보세요. 원룸은 다 1억 5천 2억이지. 근데 지금 5억 넘어가는 집들 다 뭐예요? 30평 40평짜리들 있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뭔가 해서 돈 벌려고 하면 원금 3개 해가지고 5억 만들면 머리만 아프겠다. 그 사람 또 들어와야지, 또 나가야지, 그또 계약서 써야지. 그냥 큰 집 하나로 끝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쉐어하우스 같은 거서 관리해도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맨날 그런 식이라고. 관리하다가 날 샌다고. 외제차는 언제 탈 거냐고, 외제차는. 관리를 왜 해요? 주차장에 세워놓을 거냐고. 부동산을 맡기면 돼. 맡기면 되죠. 부동산에 맡기면 되는 거지. 와 머리 아프게 왜 그래? 그리고 부동산에 맡길 때도 그 쉐어하우스 맡겨봐봐. 부동산 업자도 하다가 안 맡기네. 골치 아프다고. 잠깐 원룸에 살았었잖아요. 분당에서. 근데 주인 얼굴도 못 봤어요. 부동산이랑 계약하고 뭐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부동산 얘기하면 거기서 뭐 세탁기를 바꿔주는데 다 부동산이었어. 너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해봤어 주인한테. 입금만 주인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뭘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직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답답한 게 있는 거지. 계속 태권도 2호간 낼게요, 3호간 낼게요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이제 누구 맡겨놓고 나는 신경 안 쓸까 마시. 글쎄 그게 될까? 그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식당만 해도 주인 있는 데랑 없는 데랑 골라서 가는데 1호점 가요, 2호점 가요? 다 1호점 가지. 왜? 주인이 거기 있잖아. 119페이지.
나는 지금껏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적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전문기술을 이용해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1960년대에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대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의사는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려버려 한 손에 쥐고 주무르는 보험회사들, 세분화된 관리 의료, 정부의 간섭, 거기에 의료 소송까지. 요즘 아이들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 가수, 미인 대회 우승자 혹은 CEO가 되고 싶어한다. 미국에 가면 누가 의사예요? 요즘 추세가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 의사하지 않아요. 흑인들이라기보단 유색인종? 유색인종들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말은 요즘 추세는 뭐냐면 주류들이 의사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 때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또 그걸 의사를 시킬 거냐는 거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만약에 그 부모 입장에서 큰 병원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넘겨준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이사장이. 네. 아까도 그렇지. 태권도장을 10개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그 본사를 넘겨준다. 그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먼 훗날에는 선생님네가 태권도장을 하든 미국에 가든 지금 이 시간이 되게 많이 아까운 거지. 먼 훗날에는. 지금 어쨌든 간다 안 간다 하면서 한 3년 5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짝 벌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돈과 명예, 명성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이제 직업적인 성공이 예전처럼 오직 학업 성취도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왜 그저 중2병, 요즘 뭐 초사병 이런 것들이 왜 나이가 어려지냐고. 고3병에서 중2병 이렇게 나이가 어려지냐고. 이제는 애들 머리에 들어있는 CPU는 우리랑 좀 달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걔네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만 이제 접어들기 시작해도 내가 부모 믿고 살아야 되는지,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 판단한다고. 짜작 판단. 세월이 3년 후, 2년 후. 아이로 우리 부모 재산 상속받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끝나는 거예요. 벌써 그 벌써 계산. 그래요. 네. 우리 아들도 그래요. 막 할아버지 집 자기한테 내려다 말고. 아이고. 몇 달인데요? 와. 5학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을 잘 들을 건지 아니면 내 식대로 가고 부모 말을 무시할 건지 판단하는 거지. 돈에 관한 지식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면서도 나중에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들이 받은 교육에서 빠져있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죠? 돈이 관리가 안 되면 대차대조표가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만 있고. 수익 지출은 있지. 근데 자산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재정관리 능력이라고 부른다.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금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성공한 사람들도 재무제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불안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들과 이런 부자빠 가난한 아빠 배운 다음에는 그런 불안함들이 조금씩 없어져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웠을 뿐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부자빠 가난아빠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행복한 젊은 부부가 조그만 아파트에 월세로 신혼집을 얻는다. 그들은 이제 곧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혼자 살 때와 비슷한 돈으로 둘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집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돈을 모아 꿈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이제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직장생활에 전념한다. 그러자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출도 함께 늘기 시작한다. 121페이지. 이제 이런 현금 흐름, 다양한 현금 흐름들이 이제 선생님의 머리에 하나씩 장착이 되는 거죠. 슬라이드. 그러니까 어떤 현금 흐름의 슬라이드를 내가 기준으로 삼을 거냐. 앞에 나왔죠? 부자들의 현금 흐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21페이지란 말이에요. 돈 들어오면 쓰고, 돈 들어오면 쓰고.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재산은 없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생각할 테지만 사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4대 보험이죠. 4대. 직장인들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가 의료보험이죠. 그럼 여기에서 사회보장보험료는 그냥 국민연금으로 봐도 되는 거고 약 7.5%의 세금을 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15%를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사장이 반을 내주잖아요. 4대 보험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장이 반을, 이게 진짜 교묘한 트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장 딱 들어갔을 때부터 사장이 반을 내주고 우리가 반을 내기 때문에 사장이 내는 건 그냥 첫 직장부터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없는 걸로 치고. 그럼 우리는 월급 개념을 계산할 때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장이 내는 거 빼고 나머지가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내는 그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건 트릭을 쓴 거고 사장이 내는 것조차도 우리 월급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우리 통장에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천징수해버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월급 받아서 부자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되는 사람이 있긴 있죠.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나 되겠어요. 고용주도 고용인과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 돈은 고용주가 당신에게 지불하지 않은 돈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사회보장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어 곧장 사회보장 보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신은 만져보지도 못한 소득이다. 그러니까 요즘 전산화되고 카드로 긁고 이렇게 하잖아요. 현금을 안 쓰고.
그리고 카드를 쓴 사람한테 우리가 월급적인 그 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카드를 긁잖아요. 공제해 주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렇게 돈의 흐름이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길은 다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얼마가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열심히 긁는 거죠. 122페이지 파란 박스. 20년 전 그리고 오늘 세금과 복지후생계획. 사회적 요구로 세금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즉 복지후생계획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율을 꾸준히 올려 고소득은 더욱 큰 폭의 브래킷 그래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로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증세 즉 납세자의 실질 소득 상승에 관계없이 물가가 올라 발생하는 증세다. 우리 과자값이나 라면값이 오르면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자값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금을 낸다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은 게 주세, 담배세, 그 다음에 휘발유. 어마어마한 세금. 원가의 몇 배가 되는 세금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휘발유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고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숨겨진 증세라고도 부른다. 오늘날의 각국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후생계획이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저께 뉴스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500조를 편성했다고 했나?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전부 복지라는 이름을 쓴 포퓰리즘이죠. 사회주의 제도들이 지금 대거 지금 편성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내야 되는 건데. 큰 문제 지금. 청년수당 주잖아요.